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는 종합특검 내용인데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종합특검이 1차 내란 특검이 있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의 일종의 내부 고발로 인하여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틀림없고, 그런데 반대로 종합특검에 와서는 기소의 대상자가 된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장원은 어떤 인물인가?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홍장원 본인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특검이 어떤 혐의를 잡고 있는지 피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특검이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바깥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서 그게 이제 이게 뭐 취재가 되거나 이럴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군인 중에도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나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를 한 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홍장원 차장 굉장히 좀 본인은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지시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지금 이 혐의를 본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시점까지의 시간이 있겠죠. 12월 뭐 3일부터 뭐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뭐 계엄을 같이 모의했다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12월 3일 지시 이후에 특정 시간까지는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어쨌든 국정원 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뭐 회의도 뭐 지시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그거를 외부에 알리고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국회 나와서 증언도 뭐 거의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12월 6일이니까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행위가 이제 병렬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글쎄요, 뭐 법리적으로 보면 앞에 상황을 보면 뭐 특검의 논리도 말이 될 거고, 뒤에 상황을 보면 홍장원 차장이 지금 하고 있는 항변도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고 뭐 이런 차원이어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무죄가 그냥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에서 메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회의했던 부하들의 메모가 완전히 상반된 메모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야 이렇게 적어 혹은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사실은 일치되는 메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내 생각을 여기다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기 생각을 적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의 어떤 증거로 삼는다? 제가 볼 땐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바라보는 홍장원과 기존에 이제 내란 특검이 바라봤던 홍장원이 지금 완전히 다른 평가가 그렇죠.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지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그 변호사 대동해서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혐의가 됐든 그 나의 혐의가 무엇이다라고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는데, 홍장원 차장은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를 내가 반박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을 사실은 이제 타임테이블을 돌려가면서까지 뭐 몇 분 몇 초에 뭘 했고 그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까지 다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소를 종합특검에서 한다면 어찌됐건 재판으로 가는 것이고 법정에서 무언가가 또 다투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피의 사실이 있을 수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수사가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이동학 최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이 메모 자체의 진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사가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야겠죠. 네, 그럼 통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게 지금 아하. 노출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그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다 증거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는 재판에서 따지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예, 예. 기준이 되는 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어쨌든 이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역할.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명령 체계 안에 있고 업무를 받았을 때에 수행했던 역할. 이거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 줄 거냐. 왜냐하면 특검은 그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깎아주는 것까지 조항에 넣고 시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실을 파악하기가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플리바게닝 얘기가 예, 분명히 있었고 예. 내란 특검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용해서 거고요. 이제 예.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김한 기자 잠시 언급하셨지만 홍장원 차장 외에도 군 인사들 중에서도 지금 그 네,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있는 뭐 조성현 대령이나 등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확확 바뀌어 버리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수사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은정 검찰총장 영장을 했다가 기각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 수사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심은정 관련한 압수수색도 그저께인가 있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뭐 대통령실도 지금 안 건드리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뭔가 좀 비대칭적이에요. 예. 겉에 보기에 물론 그게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에서 홍장원 차장만 너무 이제 이슈가 되는 측면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그 내란 특검, 뭐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2차 종합 특검도 마찬가지고 국민적 기대 안에서 탄생한 특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건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잘 세워서 그 부분이 국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특검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도 전 들더라고요. 이 내용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 오늘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이 의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이건 재판이 넘겨진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 수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나갔던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해서 알고 계신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분들이 수사를 안 나갈 때 논리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뭐냐면 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자기는 판단했다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그때 했거든요.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근데 그거는 윤석열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논리 대응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어떤 논리로 버티고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국회의원 아니면 이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걸로 오히려 네. 그냥 감투를 쓰고 지금 숨어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괘씸죄예요. 네. 헌법기관이면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위의 법률을 당연히 수호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재판부에서 좀 따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정치 탄압이다. 좀비 특검의 난동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화면에도 그 4명의 의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체포 방해보다 각각의 다른 뉴스들이 더 많았던 예,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멱살. 윤상현, 나경원은 뭐 최근에 부정선거 가지고 서로 다른 이견을 내고 있고, 김기현은 이제 로저 비비. 뭐 이런 식의 메모. 각자의 뉴스들이 또 다 따로 있는 의원들이라서요. 네. 요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참 의원 이름이 안 변해요. 멤버들이 화려해. 멤버들이 저분이 너무 20년째 저러고 있는 건데. 저 4명의 선수 다 합치면 몇 선입니까? 그래요. 20선대나. 이게 뭐 패스트트랙 연관. 김기현 대표는 뭐 그 내부 총질 그렇죠. 연관. 윤상현 의원 언제적 윤상현 의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 부를 그렇죠. 때부터 윤상현 의원이에요. 누나 윤상현. 네. 그리고 이제 권영진 의원도 이제 뭐 사실 선수가 낮아서 그렇지 대구 시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2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지금 거의 뭐 20년째 너무 등장인물이 안 바뀌는 정당이다. 화려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또 이력들도 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다들 그냥 다선 의원 당대표 정도로 알겠지만 울산 시장도 여러 번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몇십 년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그러네요.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 사진 보잖아요. 이분들이 다 있어요. 똑같이. 아 대통령은 바뀌었어. 그 예.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과 이게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투기 가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네, 정상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뭐 풍향계 네. 예,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어떤 부분이냐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 지금 공개 토론까지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나경원 그 인물에- 의원이 거부했죠. 네. 네. 아 근데 하지 왜 거부하지? 그렇게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토론을 하자는데 왜 거부하지? 나경원 의원은 거부가 전문이죠. 아. 네.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정리해드린 뉴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뉴스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내일이 광복절이고 81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인데 광복절 앞두고 있었던 아까 이진숙 의원의 얘기는 5.18과 광복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표명하는 데에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타이밍에 저런 어떤 의도 같은 게 읽혀야 될 것 같고 지금 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 진짜. 이 사진에서 네. 앞줄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 저분이 그 허신가요? 예. 어. 그 허화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쓰리허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의 밤 이 영화 서울의 봄 네. 영화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 영화상에서는 그 감청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던 옆에 이제 박훈 배우의 얼굴도 같이 있는데 저 허화평이라는 인물이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됐던데 저 자리에 등장을 했어요. 정정하시네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전두환 복권이라는 얘기가 저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사로 안 보이는 거죠. 저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주대한인데 그렇죠. 민노당 저 예전에. 둘이 80년대 만났으면 아마 체포했을 텐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네, 사이에 사람들인데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승만, 전두환,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다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 지선 때 봤잖아요. 예. 박근혜, 이명박 출동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네. 걱정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다들 감옥 갔던 사람들이고 뭐 서훈을 박탈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들이 아직도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촛불을 들든 응원봉을 들든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던 그건 뭐가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최근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주변에 울산 가가지고 김기현 그리고 이번에 그 떨어진 뭐 부산의 박형준, 김두겸 등 모아서 같이 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영아 의원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했던 게 뭔가.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 당사에 사진도 못 거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촉구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해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예사로 볼 게 아닌 게 예. 당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어쨌든 극우화된 청년들을 본인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외부에서 비웃건 말건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네,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정동식 원내대표 어제 뭐란 겁니까? 장 대표 퇴진론에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조강특위 가동하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연임을 자기 방어하면서 연임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은 어떤 극우에 말하자면 올드 극우의 본진을 국회에 들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아무런 지금 뭐 입장도 없죠?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당 자체가 왜 그 당의 주류들은 아니야 저기들 금방 가는 바람 같은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당의 외연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할 때 뭐 거대 양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거대 양당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한 양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섬뜩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대표의 행보라든지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이 혹은 그 언더찐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당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 이게 반드시 물어야 정치적으로 되죠. 보면 뭐 기존의 다른 나라 정당 체계로 놓고 보면 대중적 정당이 본인들의 대중적 정치 기반을 허물고 적극적 소수당이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극우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동시에 어떤 전망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하면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한 사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식선 안에서 이게 해결이 예.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뉴스들을 좀 더 무겁게 전달해야 되고 무겁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뉴스 다이브는 또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에 함께했던 뉴스 다이브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 일찍 빠졌습니다만 김환 이동학 이 헬마라이브 네. 구성원들 아닙니까? 예. 뉴스 다이브에서 굉장히 잘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챗도 왕왕 올라오고요. 예. 자, 이동학 전 최고가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한 기자는 사실상 오늘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예, 이 방송 때문에 출근을 했어요. 최근에 역시 허리라든지 다리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도 아무런 배려도 나와줬기 받지 때문에, 못하고 예. 있어요. 이 영상국 아니 김한 기자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당히 그 주도 면밀한데 몇 살 때부터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옹알이 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은 마무리하고 월요일이 아시는 것처럼 대체 휴일입니다만 저희 뉴스 다이브는 정상 방송을 합니다. 오후 3시 반에 어김없이 함께 할 테니까요. 월요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이동학 전 최고 김한 기자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